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참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제가 어제 그 등산을 제가 A 코스로 한 2시간 정도 이제 하면서 쉴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몇 차례고 그냥 계속, 또 새벽에도 제가 또 일어나서 또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이 다 성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이 시간 저희 말과 이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치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주신 식탁 메뉴에 대한 성서적 근거, 오늘 창세기 1장 29절 제2부를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면 영적 또 지적, 육체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식탁 메뉴가 여기 분명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참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보시고 다시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하게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중적인 축복을 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그 창세전부터 다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6월 달에 여기 왔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용미선 주사님 그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참 연약한 몸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실행과 불행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전자가 저절로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죽음보다 더 강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 뜨면 하루 종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이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사물이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이 우연이 되는 것들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시련도 하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류에게 범죄 전에 이 식탁 메뉴를 이렇게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이제 이걸 성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우리 한번 자세하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육식이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에는 그 죽음이 없지요. 이 동물들도 사나운 동물이 없고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이 다 사람처럼 양처럼 그 채식을 하도록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는 육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식은 우리에게 건강식품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곡류, 과일류, 견과류, 이 채소 속에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그 보약을 약 재료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이 제일 건강에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그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라는 말은 골고루 드시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이제 이것을 먹었으면 그 다음 끼는 다른 걸 또 선택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골고루 드시면 그 전부 그것들이 다 채소 속에 또 곡류 속에 과일 속에 다 그것이 보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영양분이 이제 골고루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셰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이 음식은요, 처음에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곡류, 그 다음 과일류, 견과류만 주셨지 채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채소가 언제부터 이제 먹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이때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뒤에 주신 또 한 가지 식탁 메뉴가 첨가가 되는데 그것이 채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육식은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홍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지상에 뭐 채소고 과일이고 뭐 다 먹을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참 일시적으로 그 방주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육식을 잠시 허락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였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 3절을 보시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하도록 또 허락을 하셨느냐 하면 그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육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악 가운데 너무 900년이고 1000년이고 오래 사는 것이 거의 행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홍수 후에 육식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육식을 대부분 먹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장수했던 인류에게 그들의 제약적인 생활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육식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악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회가 너무 참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속으로 이제 휘말려 들어갈 것을 아시고 이 악한 사람들을 오래 두면 이 선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육식을 허락함으로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이제 육식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 식당 메뉴를 주셨는지 그 과학적, 성서적 근거를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 또 영적, 육체적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채식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 이제 8절부터 쭉 보시면 그 신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에서 그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또 건강하고 인물이 좋은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을 이 바벨론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바벨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왕궁에 이제 와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뭐 하여튼 그들이 앞으로 장래일에 그들이 그 중책을 맡게 될 때 배워야 될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왔는데 이제 이 식탁 그 진수성찬을 먹도록 했습니다. 왕이 먹는 그 진수성찬 같으면 고기며 뭐 할 것 없이 뭐 얼마나 화려한 음식이 이제 그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은 요 이제 그 주방장이나 똑같죠. 요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 환관장 주방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채식을 할 테니까 육식하는 다른 그 친구들처럼 우리는 그 육식을 하지 않고 우리는 따로 별도로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만 시험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의 지능이나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용모나 모든 것들이 그들보다 더 나빠지면 고기를 우리 계속 먹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래서 이제 열흘 이제 지나고 나간 뒤에 이제 테스트를 했죠. 이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면 이 채식만 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른 육식을 한 다른 청년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10배나 더 나은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여기 이제 박순이, 술객이니 이런 사람들, 뭐 점치는 사람들, 또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과학자들, 또 이런 그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이제 10배나 더 탁월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과학적이냐 하는 걸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중앙일보에 옛날에 난 이 서울대학생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채식을 해도 기운이 넘치고 밤샘 공부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채식 모임 그 서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식주의자들이 이제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그 에멀슨, 그 플랭클린, 인도의 간디, 슈바이처 박사, 또 스완슨,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이 플라토, 이 다 철학자들이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완전 채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 청소년이 더 건강하고 육식보다 영양소가 더 많다는 결론이 이제 미국 미네소타주 대학 그 연구에서 이제 발표한 것이 신문에도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고기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지적, 도덕적,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다. 육식은 신체 조직을 교란시키고 지성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민감성을 무디게 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 게일 박사팀이 30대 연령의 8,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이 10대였을 때 측정한 지능지수와 비교한 결과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 뉴스가 이제 또 전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IQ가 굉장히 지능이 이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장인 어른이 지금 금년에 딱 100세에 저희들이 또 생일잔치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뭐 이 정신력이 얼마나 하여튼 흐리지 않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책을 그냥 계속 쓰시고 지금도 뭐 4번째 또 책을 쓰시고 그런데 그 아드님도 우리 서울대학 교수였는데 IQ가 147입니다. 완전 채식주의자죠. 그래서 미국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이제 갔다 와요. 이제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미국 계시는데 그 가족들이 다 지금 머리가 아주 뭐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어요. 학교에서 다 우등생들이고 다 서울대 이제 출신들인데 이 어릴 때부터 이 채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 논문들은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민첩하고 지구력이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 이제 실험한 것이 이게 나옵니다. 그 벨기움 대학의 슈테든 박사는 채식주의자들과 육식주의자들 사이에 그 지구력, 체력, 피곤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를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했다. 그의 분석 결과들은 채식주의자들이 이 모든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육식자들보다 실제적으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 대학의 요테이크 기파니 박사팀의 연구는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 지구력 테스트에서 완전히 탈진하기까지 2배 내지 3배가 더 길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에스터랜드 박사는 이 운동선수들의 식단을 하루 3번씩 변경을 시켜서 3일이 지난 다음 그는 자전거 페달을 지칠 때까지 이제 계속 고속으로 밟도록 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 고단백질, 육식을 많이 한 그 선수들은 1시간 이상을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구력이죠. 그런데 이 혼합식을 한 선수들은 1.9시간, 약 2시간 정도 이제 견뎠고, 완전 채식을 한 이 선수들은 7.78시간이니까 약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육식을 한 선수들 봐도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지구력을, 지구력이 강한 것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동물을 보더라도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오래 사는 동물들은 전부 채식하는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말, 그렇죠? 황소, 버팔로, 또 코끼리 모두 다 건강한 육체와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도 그렇고 코끼리니 뭐 할 것 없이 이런 황소들이요,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그 몸에는 기름이 많고 살도 찌고
근육도 튼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살이 안 찐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 지금 이 지구력에 있어서 그 훨씬 더 오래 이렇게 이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65세쯤 은퇴를 하고 지금 8년이 되었는데요. 저도 요 산속에 삽니다. 저 공기 좋은 산속이죠. 예천 거기. 그 옆에 이제 물도 흐르고. 저 이제 화목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계속 나무를 이제 계속 불을 떼야 되니까. 제 집이 1, 2층 이제 60평인데 그걸 다 때우니까 이제 나무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 땀이 잘 안 나요. 제가 이 2시간을 한 바퀴 도는데도 거의 땀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지게를 지면 땀이 나요. 그 무거운 걸 지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막 경사진들을. 그래서 지금 그 지게 지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주님 저도 십자를 지고 좀 골고다 언덕을 좀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매일 치기를 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희 동서들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요. 이 부산 이제 살고 들이는데 이 운전을 오래 못합니다. 저는 그 서울서 지금 저희 예천까지 뭐 계속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하는데 뭐 우리 손자 본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일요일 날 올라가서 이제 금요일까지 서울에 있다가 이제 다시 금요일 내려와서 또 토요일 안실에 또 설교하고 또 일요일 올라가고 뭐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뭐 지치지 않고 뭐 계속 그냥 하죠. 저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뭐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정말로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하루 일하는데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채식하는 게 확실히 참 이 건강에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걸 제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채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게 되면 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요 10배나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 고기 속에 이 암균들이 거기에 다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식을 통해서 수많은 암들이 우리 인체성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먹을 때는 참 그걸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육식이 사실은 거의 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 맛을 내는 것은 그 기름 때문에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빼버리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타는 그 연기나 그 냄새나 그 기름의 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입맛을 거의 땡기고 뭐 맛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의 영양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인 없는 질병은 결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욕의 방종으로 고통 중에 앓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사람을 위한 자연식품도 아니고 가장 좋은 건강식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논문들은 전 세계의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한 논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덴마크 정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당시에 이 덴마크에서는 영국군의 봉쇄로 인해 갑자기 식량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다. 그 봉쇄 기간 동안에 덴마크 사람들은 곡류, 채소, 과일, 목장, 유제품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제 배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단순한 음식들, 이제 곡식, 채소, 과일, 목장, 우유 이런 것만 딱 몇 가지 정해가지고 그걸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전쟁 상태에서 음식이 그토록 통제되었던 때 코펜하겐의
사망률은 지난 18년 동안 경우보다 34%나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끊고 나간 뒤에 이제 채식으로 이렇게 식당 메뉴를 딱 바꾸니까 34%나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노르웨이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식량 위기에 직면해서 채식주의자들이 되었을 때 혈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즉시 떨어졌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와 덴마크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육식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사망률과 심장 질환율이 전쟁 전 수준으로 신속히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에 100살 이상 사는 장수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북인도와 그 파키스탄, 거기에 평균 수명이 115세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식당 메뉴가 보시면 이 통곡류 하면 우리가 먹는 현미하고 이제 똑같은 게죠. 통곡류,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 채소, 양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혼자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영국의 일반의 의사 롭 메카리손 씨는 결코 명장염, 암에 대한 질병의 개세를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콰도르 산중에 살고 있는 400명의 마을로 또 찾아갔다. 100세에서 121세 사는 그 채식주의자들 우리 전부 똑같은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채식주의자들은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이 생명보험료가 훨씬 더 적게 국가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일부러 생명보험료를 이제 낮춰준다는 것이 이 국가 정책입니다. 영국에서는요. 그래서 영국 보고서들은 채식하는 아이들이 비채식하는 아이들보다 감기, 알레르기 등등 유아기 질병의 빈도수가 훨씬 더 적고 치아가 또 훨씬 더 좋으며 비만과 심장병도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 피부병, 알레르기 이런 병들이요. 이 현미식을 하든지 채식을 하면 거의 다 이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줄담배를 그렇게 피우셔가지고 이 와이사사는 이 옷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담배 재가 떨어져가지고요. 그 구멍이 나가지고 그 불독이 이렇게 튀니까. 그래 결국은 58세밖에 못 사시고 이제 이 기관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제가 그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겨울만 되면 그냥 날이 추우면 숨이 아프고 하여튼 언덕을 올라올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계속 약 먹고 주사 맞고 기관지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했는데도 잘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요 뉴스타트 프로그램 배우고 저희 아버님은 이 보리밥을 더지를 먹지를 못합니다. 이 외동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하도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이제 호강으로 이렇게 키워서 그런지 하여튼 쌀밥만 계속 그냥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가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이제 다른 식구들은 보리하고 이제 쌀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밥을 주고 저희 아버님은 그 밥솥 때 이제 그 밥을 한 가운데 중에서 이제 쌀밥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요. 어떤데 이 아버님이 식사하시다가 이제 보리가 몇 개 섞이면요. 밥그릇을 그냥 마당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 보리 섞였다고.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이제 보고 자랐습니다. 그 보리밥이나 이런 현미를 전혀 드시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참 저도 기관지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제가 딱 교회 들어와서 이제 요 건강식 배운 다음에 육식도 완전히 끊고 생선이고 모든 거 다 끊고 백미도 끊고 현미식으로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딱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저희 몸에 질병이. 그 지금까지 제가 그런 천식이니 그런 것도 없고, 저희 아들도 태어났는데, 저희 아들도 또 이 베개 기침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아마 그것도 기관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미식을 하고 이제 계속 건강식을 하니까 지금도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한 40살인데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미식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제가 그동안 참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현미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제 탄수화물하고,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오는 이 산소하고, 그 다음 바이타민 B군이 결합이 되어야 100% 완전 연소를 합니다. 가장 맑은 피를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 그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소를 시키는데, 백미는 보시는 것처럼 그 눈에 비타민 B군이 그 눈 속에 다 있어요. 노랗게 이렇게 보이죠. 그게 전부 비타민 B군인데, 이걸 다 깎아버리고 사람들이 백미만 먹으니까 몸이 산성화되는 것이죠. 피도 그러게 이제 좋은 피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질병에 이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미 속에는 그 바이타민 B군이 거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이제 잘 되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 통계학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 훨씬 더 날씬하고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평균 채식주의자들은 몸무게가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20파운드가 적게 나간다. 미국 국가보건기관이 최근에 5만 명의 채식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을 하는 미국 사람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장수하며, 특별히 심장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암에 걸릴 발병률이 뚜렷하게 낮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채식을 하면요, 이 몸무게가 거의 일정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가 53kg, 54kg, 55kg를 거의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결혼하고 나는데 지금도 근 40년 이상 지났는데도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재보 아침에 일어나면 53.5, 54, 55kg 거의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 무릎하고 이게 우리 정형외과 과장님들이 이제 보더니 이거 완전히 젊은 사람 무릎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연골이 거의 정상이고, 이 계단 올라갈 때도 2계단씩 막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거든요. 전혀 이제 무리가 없고, 무릎 아픈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는 특별히 암 발생률이 낮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흥미를 끄는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육식을 하는 자들은 직장, 유방, 자궁의 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SDA인들, SDA가 우리 재령교인들이죠. 일본인들은, SDA인들과 일본인들은 이런 암 발생이 매우 적다. 일본인들이 위암에 걸리는 것은 이제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인들은 위암 발생이 아주 높다. 우리 제철 안실 예수 재림 교인들이요,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들보다 6년 내지 7년이 더 깁니다. 이것이 이제 CNN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채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암의 경우 육식과 같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장내에 발암물질을 많이 축적시키고, 섬유질의 부족으로 배변 시간이 길어져서 암을 촉발하는 화학물질의 자극이 심화된다. 그럼 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섬유질이 현미 속에도 있죠. 그 다음 채소 속에도 있고, 이 과일 속에도 이제 섬유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유질이 뭔지 아시죠?
음식 먹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좀 딱딱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이 섬유질이 들어가야 우리 혈당도 아주 정확하게 조절을 하면서 당뇨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당뇨병 걸린 분들 계속 좀 하는 게 뭡니까? 운동하는 거. 좀 운동을 막 뛰고 이렇게 조깅 같은 거 해야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때문에 이제 포도당을 이제 이 피 속에 포도당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키죠. 그런데 이제 이 섬유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아주 천천히 서서히 그걸 조절을 해가지고 이 당뇨니 암이니 이런 것들이 거의 걸리지 않도록 그걸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식단 메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인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뭐라고 해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경우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의하여 암이 커나가는데 고지방 및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장내의 체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같은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과잉 자극을 한다. 그래서 이 유방암, 자궁암 같은 것도 이제 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과잉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육식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체질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 거의 없죠. 그러나 다양한 과실, 콩과 곡류에는 인체 내에서 항암인자 효소 생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과일이나 콩이나 곡류 속에는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해도 그 암을 없애주는 효소 성분들이 항암인자를 없애주는 그런 요소들이 이 과일, 콩, 곡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건강 상태를,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식하는 동물들이 여러분 양치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양치질 안 하죠. 근데도 이 이빨이 굉장히 튼튼하고 보시면 죽을 때까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이렇게 안 해도요, 과일이나 날 것을 먹으면 양치질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칫솔질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이제 배우고 난 뒤에는 만약에 급해서 양치를 할 시간이 없으면 이제 과일을 먹든지 무를 이렇게 먹든지 그러면 당근 이런 센 거 이제 그런 걸 먹고 나면 이제 깨끗해지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윌테르 교수가 야채를 충분히 먹으면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특별히 심장, 야채를 충분히 먹으면 이 협심증, 심혈관 질환을 비롯하여 백내장, 임신 이상, 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임상 실험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은 영양학적으로 훨씬 탁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채식하면 영양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거는 영양학적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 영양학자들이 좀 다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죠. 보시면 수많은 연구 논문들은 채식 식단이 육식 식단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액 속에서 항체를 만들어 세균과 질병과 싸우게 한다. 또 다른 큰 오해는 채소 속에 있는 단백질이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보다 월등하다는 생각이다. 자, 그래서 이 콩 속에는요, 단백질이 풍부한 콩 종류는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보다 2배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비교한 게 여기 나와 있죠. 두유, 대두, 우유, 땅콩,
콩하고 쭉 그 밑에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이런 쭉 보시면 단백질이 이 채소 속에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 사회 예방학 교수인 그라함은 정규적으로 많은 양의 야채를 먹는 사람들은 직장암이나 결장암의 발생률이 훨씬 낮다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채식은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 고기 단백질은 성장을 빠르게 하므로 사람을 조숙하게 만든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었을 때 평균 수명이 912세였다. 어떤 분들은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뭐 건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세포가 빨리 이렇게 그 분열을 해서요. 살이 찌고 조숙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서양 사람들 보시면요. 우리나라 그 채식하는 그 사람들 똑같은 나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특별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보시면 훨씬 더 나이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 육식으로 인한 그 세포가 이제 빨리 이렇게 분열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육식하는 분들이 이제 수명이 그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이 역도 선수들 그 통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도를 하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이 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3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아담 때부터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평균 수명이 912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근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래 산 이유는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소와 생명과일을 먹은 그 영양 때문에 그렇게 수명이 길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육식을 하고 난 뒤부터 쭉 보시면 여기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175세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떨어졌죠. 수명이. 이제 육식은 이제 생명을 이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3대 장수촌의 식사에는 이제 육식이 거의 없다고 이제 전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 식단이요. 이제 채식이 이제 거의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여기 이제 이 빌카밤바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전기도 없고 해서 이제 저녁에 일찍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단순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 아침을 가장 잘 먹고 점심은 조금 덜 먹고 저녁은 아주 적게 먹는다. 그렇게 되죠. 이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건강법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일찍 자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우리가 이제 낮에 활동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조직에 이제 파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활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포 조직에 이제 파괴가 이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중에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를 다시 만들어서 파괴된 세포를 다시 보수 작업을 합니다. 마치 그물 보수하듯이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수 작업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일찍 자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자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몸을 이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밤 10시 전에 반드시 자야 되고 그다음 새벽 2시까지 이 보수 작업은 이제 일어납니다. 이 보수 작업이 일어날 때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 찌꺼기가 우리 밤새도록 우리 몸 속에 피 속에 이렇게 함께 혈액순환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노폐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2컵 내지 3컵을 이렇게 마시면 이 피 속에 있던 그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이제 청소가 돼가지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 마시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노폐물들이 전부 소변으로 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깨끗해지고 이제 건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침은 이제 가장 잘 먹고 아침에 이제 잘 먹어야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이 찔 시간이 없죠. 아침에 아무리 잘 먹어도 온종일 활동을 하면 그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하면 그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부 우리 지방질로 그 간 속에 그리코겐 형식으로 다 저장되어서 또 피부 속에 다 저장되어 가지고 이제 비만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질병이 많은 이유가 보면 거의 다 아침 식사를 허겁지겁 뭐 출근한다고 바빠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먹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저녁에 그냥 뭐 잔뜩 포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양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수많은 질병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을 잘 드시고 그 저녁을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드시면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살이 찌지 않으면서 이제 몸무게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활동을 해도요 피곤하거나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강 법칙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 기억을 하시다가 이걸 생활을 이제 평생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가지 건강 법칙을 딱 머리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입에서만 오래 씹으면 그게 제일 좋은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씹는 것이 이제 비결입니다. 혹시 이제 맛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이제 과식을 할 그런 분위기가 되면요. 그걸 과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빨리 먹으면 안 됩니다. 입에서 오래 씹어가지고 이제 위소로 넘기면 이제 그것이 과식이 안 되고 이제 거기다 흡수가 되죠. 그래서 입에서 오래 씹는 것이 이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걸 머리 가운데 늘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입에서 오래 씹어서 넘기시면 침이 완전히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제 두 번째 위 속으로 들어가면 위액이 나와서 두 번째 소화 효소가 다시 음식을 소화시켜서 이제 작은 창자로 내려가면 그 유구틀이라는 데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입에서 오래 씹으시고 또 물을 많이 마셔야 이 대장이 튼튼해집니다. 위도 튼튼해지고 대장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은 약간 따뜻한 물을 아침에 마시는 것이 좋고 너무 차면 이 위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항상 우리 체온하고 같은지 체온보다 더 높아야 소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물도 흡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찬물을 여름이나 이렇게 날이 더울 때 물을 마실 때는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빨리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밥 먹듯이 이렇게 그렇게 드시면 이제 흡수가 잘 되고 이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 채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고 중요한지 성서적으로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가시면 반드시 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는 이 건강법칙들을 잘 이렇게 실천을 하셔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이 식탁 메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과 성서적인 이유들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나 참 습관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식사생활과 삶을 살아왔지만은 저희들이 또 이곳에 와서 참으로 건강한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특별히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머리 가운데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또 실제적으로 생활에 실천함으로 우리의 건강이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한평생을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동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신 분들입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해진 세포의 유인자들을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루속히 행복한 가족의 품 안으로 이 동산을 내려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깨끗한 물을 또 마시면서 행복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잘 보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